안녕하세요. 세로성형외과 원장 박용규입니다. 오늘은 코성형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성형에서 시술로는 필러, 그리고 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필러라는 것은 잘들 아시다시피 주사기를 이용해서 필러를 콧대라든지 코끝에 주입하는 식입니다. 이 필러 시술의 장점은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요즘에는 영구적인 필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흡수가 되면서 좀 낮아지기도 하고, 낮아지는 과정에서 콧대 같은 경우는 옆으로 퍼져서 콧대가 넓어 보이기도 하고, 또 코끝에 넣을 경우에는 코끝이 좀 퍼져서 좀 더 복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실을 이용해서 콧대를 높이거나 코끝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은 마찬가지로 장점에 같은 경우는 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시술 시간도 짧고 일상복귀가 금방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이것도 코끝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다시 원상회복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해서 콧대나 코끝에 실을 넣을 경우 코 안의 연골이 망가져서 코의 모양이 좀 비틀어지는 그런 부작용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볼이라고 코끝에 넣는 인공 물질인데요. 코 안쪽에 살짝 절개해서 코끝을 살짝 높여줄 때 쓰이는 재료인데, 이것은 장점은 물론 회복 시간도 빠르고 시술 시간도 빠른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코끝에 이물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메시볼 자체가 윤곽이 잡혀서 도드라져 보인다던가, 또한 염증이 생긴다던가, 코끝의 색깔이 변한다던가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많기 때문에 필러 시술은 간혹 하지만 실이나 메시볼은 세로성형외과에선 절대 사용하지 않는 재료입니다. 코성형에서 수술하는 경우는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화된 여러 가지 실리콘 보형물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코의 상태에 맞춰서 보형물을 선택해서 넣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 개발한 방식으로 3D CT를 찍어서 코의 모양, 연골이나 뼈의 모양을 정확히 디자인해서 그에 맞추어서 실리콘을 본인에 맞게 맞춤 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D CT를 찍어서 3D 프린터로 본인의 골격을 이렇게 프린팅합니다. 그 골격을 바탕으로 실리콘 보형물을 맞춰서 제작을 해서 뼈와 연골의 모양에 딱 맞게 제작을 해서 실리콘하고 뼈와 연골 사이에 들뜨는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3D 보형물을 제작하는 회사가 한국에는 2군데 있는데, 원리는 같은 것으로 저희 세로성형외과에서는 2군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콧대를 높이는 재료로서는 고어텍스 같은 게 있는데 많이 쓰이진 않고요. 우리 몸에서 채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진피 지방 조직이 있습니다. 보통 엉덩이골 쪽에서 채취를 해서 콧대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퍼스트 초이스가 아니라 실리콘에 염증이 생겨서 실리콘이 맞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재수술하는 경우 간혹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끝을 높이거나 코끝의 길이 연장, 그런 것은 저희 세로성형외과에서는 자가연골, 즉 늑연골이나 기증늑연골, 귀의 연골을 사용해서 코끝 모양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코끝 성형은 실리콘 같은 것보다는 인체 친화적인 자가연골이나 늑연골, 아니면 기증늑연골,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콧대를 높이고 싶은데 실리콘은 절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콧대를 높이는 거는 자가늑연골이나 다른 재료로선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리해서 하면 할 수는 있지만 늑연골의 특성상 나중에 붓기가 빠지고 행착하는 과정에서 휘어지거나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콧대를 높이고 싶은 경우는 실리콘을 추천드리게 됩니다. 기증늑연골 같은 건 저희가 실제로 쓰는 걸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증진피라고 코끝이 약간 함몰돼 있거나 연골이 비출 때 좀 덮어서 사용하는 기증진피라고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끝을 성형할 때는 우선 연골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귀연골, 그 다음에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 그리고 좀 더 단단한 재료인 자가늑연골이나 기증늑연골, 이런 연골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각 재료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보통 귀연골 같은 경우는 코연골과 귀연골은 형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면을 강조하고 싶을 때 많이 쓰이는 재료고요. 비중격 연골 같은 경우는 귀연골이나 코연골보다는 좀 단단한 재료이기 때문에 좀 더 코끝을 높이고 싶거나 좀 더 오똑하게 하고 싶을 때 쓰이는 재료입니다. 또한 기증늑연골이나 자가늑연골, 이런 경우는 아주 단단한 재료이기 때문에 코끝을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유지하고 싶거나 코끝이 너무 짧거나, 그래서 코끝이 너무 짧아서 길이를 좀 길게 해주어야 되는 경우, 또 그리고 예전에 수술해서 코끝이 유착이 많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단단한 기증늑연골이나 늑연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짧은 코의 경우는 우리가 코를 인위적으로 좀 길게 늘려주고 코끝을 높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연골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비중격 연골이나 늑연골 같은 걸 쓰면 좋고요. 이런 경우는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비중격에 연골을 덧붙여줘서 코의 길이를 최대한 늘리고 높여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복코 같은 경우는, 복코라는 것은 코 안에 콧구멍 둘러싼 연골들이 좀 퍼져 있어서 넓어 보이는 것이므로 코끝에 콧구멍을 둘러싼 연골을 모아주고 좀 오므려주고 해서 코끝에 넓어 보이는 것을 좀 좁게 오똑하게 도와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매부리 코 같은 경우는 콧대 뼈나 연골 부분이 튀어나온 것으로, 이런 경우는 심하지 않는 경우는 살짝 다듬어 줄 수는 있지만 심하게 튀어나온 경우는 매부리라고 하는 튀어나온 부분을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평평하게 깎아줘야 됩니다. 단순히 깎아주기만 하면 이게 콧대가 너무 넓어 보이고 넓은 코가 되기 때문에 험프 매부리라는 곳을 제거하게 되면 콧등이 너무 넓어 보이게 되므로 옆에 코뼈를 절골하는 수술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코뼈 절골이라는 것은 넓은 코뼈를 절골을 해서 이렇게 코뼈를 안으로 좀 집어넣어서 콧대가 좀 넓어 보이는 것을 좁아 보이게, 날렵해 보이게 하는 수술입니다. 보통 매부리 코 수술을 해서 매부리를 정리하게 되면 코가 넓어 보이므로 옆에 코 뼈도 같이 줄여주는 수술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곡 내리기라는 수술이 있는데요. 간혹 우리 코를 보면 용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콧구멍이 산처럼 좀 올라가서 콧구멍이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콧구멍의 이제 뾰족한 부분을 좀 부드럽게 곡선으로 좀 바꾸면서 콧구멍이 덜 보이게 가려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콧날개 올리기란 수술이 있는데, 간혹 코를 보면 콧날개가 많이 코 끝에 비해서 처져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거를 올려서 코의 비율 맞게 교정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콧볼 축소 수술이 있는데, 우리가 콧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콧날개 부분을 콧볼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외측 절개와 내측 절개가 있습니다. 보통 콧망울, 이 콧볼이 살이 두껍고 많은 경우는 외측 절개를 통해서 줄여주는 것이 좋고, 콧볼은 살이 없고 얇지만 콧구멍이 커서 콧볼이 너무 퍼져 보이는 경우는 코 내측 절개를 통해서 오므려주는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보통 코 수술의 접근 방법으로 개방 코 성형 수술, 비개방 코 성형 수술이 있는데, 그 두 수술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비주 부분을 절개해서 여느냐 안 여느냐의 차이입니다. 코 안쪽은 절개는 하지만 겉에 보이는 비주 부분을 절개해서
여는 것이 개방형 코성형이라고 하고, 비주 부분을 절개하지 않고 코 안쪽으로만 절개해서 수술하는 것이 비개방 코성형 수술이라고 합니다. 우선 개방형 코성형의 장점은 시야가 잘 보이므로 더 수술자의 입장에선 더 편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비주에 절개선이 있기 때문에 흉터가 자칫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개방 코성형의 경우는 우리가 비주를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비주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비주 동맥이나 혈관들을 절단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져서 붓기나 회복에 훨씬 좋습니다. 아무래도 코성형에서 비주를 절개하지 않다 보니까 박리가 덜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수술이 한계가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데요. 물론 모든 코를 비개방 코성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유착이 아주 심한 경우나 코가 많이 구축이 심한 경우는 개방형 코성형을 하는 것이 좋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그 수술자가 얼마나 경험이 있고 얼마나 그 상황에서 박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술자의 경험이나 술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개방 코성형에서 다른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셨겠지만 비중격 길이 연장을 할 경우에는 비개방이 안 된다고들 많이 하는데요. 저희 세로성형외과에서는 이 모든 비중격을 이용한 코성형이나 비중격 길이 연장도 모두 비개방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것이 세로성형외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비개방 코성형을 통해서 비중격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경험과 수술을 통해서 숙련해 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코성형의 전반적인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